왜 이런 걸 하필이면 이런 시국에 발표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벤츠가 요즘 왜 이러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건 또 아니라서 아쉽다고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벤츠가 중국 전기차에 무려 2조 6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발표가 나왔죠. 벤츠 본사도 한국 화재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계기로 한국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책이라는 걸 발표했을 정도니 본사에서 모르기는 힘들 거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이 시점에 중국 전기차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발표 내용이 나왔다는 건데 이게 여러모로 의미가 좀 큽니다. 벤츠와 지리자동차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파라시스 배터리와의 관계는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벤츠가 하필이면 이 시점에 중국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이유 그리고 이걸 한국 소비자들이 서운해하는 이유는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인천 청라에서 일어난 벤츠 화재가 사회적 문제로 번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재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 전제고요. 지금까지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에 따라 새로운 화재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거고 물론 이 또한 갑론을박이 많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국산 배터리 그 중에서도 이름 모를 브랜드의 배터리를 쓰면 중요한 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회적으로 꽤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벤츠가 발표한 투자 내용은 뭐냐? 간단합니다. 우선 벤츠의 지분 구조부터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1대, 2대 주주는 중국 업체로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도 1대 주주가 중국 국영 기업인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고 2대 주주는 지리차 그룹의 리슈프 회장이 소유한 투자회사 TPIL입니다. 이 구조 그 중에서도 1대 주주이자 중국의 국영 기업인 베이징 차 그룹 이 회사가 오늘의 이야기를 관통하니 잘 기억해 주시고요. 벤츠가 투자하는 건 중국 전기차 시장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무려 2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명했냐?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은 오히려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벤츠는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중국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핵심은 이겁니다. 2조 6천억이 어디에 쓰이냐는 건데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에 쓰일 거라고 합니다. 달러로 치면 20억 달러인데 14억 달러는 승용차, 나머지 6억 달러는 상용차 부문에 투입된다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벤츠 혼자 단독으로 예컨대 뭐 이걸 신형 E클래스 개발 비용으로 투자하거나 이런 거냐 그런 건 또 아닌 걸로 보입니다. CLA 전기차 같은 보급형 모델 이걸 벤츠랑 베이징 차 그룹의 합작사에서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투자의 핵심 내용이 여기서 중요해지는데 20억 달러를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에 쓴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기차들을 위한 투자란 거죠. 이게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죠. 그렇잖아요. 벤츠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이 투자 목표는 지금 고급차를 넘어 보급형 전기차를 적극 출시하겠다는 것이다. 기사를 빌려 말하면 이거잖아요. 벤츠가 아예 현대차와 제네시스 같은 개념으로 탄생한 브랜드면 이해가 됩니다. 제네시스 수장이 나와서 제네시스와 같은 고급차를 넘어서 현대차를 통한 보급형 전기차를 적극 출시하여 시장을 공략하겠습니다. 이러거나 아니면 토요타가 렉서스는 고급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토요타를 통해서 보급형 전기차를 적극 개발하고 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납득이 되죠. 그런데 벤츠는 애초에 보급형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전기차도 적극적으로 출시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게 된 건데 자동차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아니 벤츠가 대체 왜? 뭐가 아쉬워서 이러는 건데?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한국 시장에선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특히 많은 상황이고 이 와중에 중국 전기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말이 나오니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자사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로 대응책을 내놨을 정도면 벤츠 본사도 충분히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거잖아요. 본사에서 직접 한국의 직원들을 파견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왜 이러는 거냐? 이건 이제 철저하게 기업 입장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GM이나 닛산 같은 브랜드는 발을 빼고 있는 와중에 벤츠는 중국 전기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국영 기업이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중국의 국영 기업은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나 사회 관련 정책 그리고 국가 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앞장 세우는 게 국영 기업이거든요. 관리 구조도 정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 중국 정부 추천에 따라 최고 경영진이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 소리는 결국 경영 철학보다도 정부나 집권당의 지침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가능한 이유는 또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이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은행 대출이 대표적이고 여기에 행정적 지원은 덤입니다. 베이징차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신에너지차 육성 정책에 따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같은 걸 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기차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한다는 걸 목표로 하는 전략인데 정부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베이징 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걸 또 잘해야 정부에서 재정이나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합작 투자도 정부 말을 잘 들어야 할 수 있거든요. 벤츠도 그 결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레닌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모든 기업이 궁극적인 소유자다.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중국과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벤츠인데 그냥 이런 거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1대 주주가 베이징 차 그룹이라도 벤츠 스스로 악으로 깡으로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벤츠 전체 판매량이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은 애초에 윤 추구가 제일 목적인데 굉장히 큰 시장이자 절대 다수의 잠재 고객들이 몰려있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연히 이쪽 정부에도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거죠. 미국 GM 사장이 중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가뜩이나 중국이랑 대척점에 있잖아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GM은 미국 기업이니까 중국에 마냥 협조하기엔 미국 정부 눈치도 상당히 많이 보였겠죠. 미국 정부의 파워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중국 시장 입맛에 100% 맞추기가 힘들고 이건 중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 하락 요인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미국만큼 중국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벤츠의 1대 주주가 중국의 국영 기업인데다가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도 30% 이상이기 때문에 벤츠 입장에선 중국에 투자하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약간 교훈을 주는 비슷한 사례가 폭스바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87년 만에 공장을 폐쇄한다,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얘네가 이런 상황에도 중국 시장을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전체 매출의 약 30%가 중국에서 나오고요. 판매량과 점유율은 폭스바겐한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지난번 영상에서 독일 정부가 나서서 공장 폐쇄는 막을 거라고 전망했는데 실제로도 공장 폐쇄 계획은 우선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선 판매량, 매출, 그리고 점유율 규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배경들 때문에 오히려 벤츠는 중국을 틈새 시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 중국 사업을 조정하거나 아예 발을 빼고 있는 상태라고 하죠. 중국의 자국 브랜드가 너무 치고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국영 기업 이슈라던가 공산국가 특유의 자국 기업 선호 사상 같은 게 맞물리면서 어지간해선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대부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중국보다 정치적 영향이 덜한 동남아 쪽을 노리고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닛산의 첫 중국 공장 폐쇄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현대차그룹도 동남아나 인리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토요타나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보기엔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한 겁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벤츠의 매력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6200cc V8 엔진에서 그르렁거리는 사운드하며 타이어는 무조건 연기를 내며 달려야 하는 그런 모습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예 이거와는 정반대로 승차감과 내구성 그리고 기술력 하면 떠오르는 차들도 너무 많은데 어느 순간 환경 규제를 명분으로 다운사이징을 적극적으로 하더니 이제는 전기차까지 만들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중국 기업과 정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인천 청라 화재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가 있음에도 CATL 배터리로 홍보를 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가 더 커지고 이 또한 지분 관계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벤츠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거나 어디서 불이 시작됐다는 말이라도 나와줘야 하는데 얘는 지금 이것마저 나오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소리는 뭐냐면 논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이 와중에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뉴스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계속해서 나오고 정부는 아예 인천 청라 화재를 대응하는 개념으로 화재 대응책까지 발표하고 어떻게 해서든 벤츠 화재는 계속해서 언급이 될 거라고 했고 이게 지금 실제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 원인이 규명되거나 어디서부터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라도 책임이 나와야 책임 소재를 따지고 보상도 완료하고 사건이 종결되면서 여론도 잠잠해지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중국 배터리 기업과의 관계도 빼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여론적 문매를 막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애초에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는 브랜드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벤츠와 관련된 내용은 수시로 언급될 겁니다. 부디 하루라도 빨리 원인이 밝혀지고 모든 게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